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7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옆, 가까이라는 의미의 방자가 되겠습니다. 방자는 옆에 있다 또는 가까이에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곁, 옆 또는 가까이 라는 의미의 방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다 또는 곁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즉 중심부에 있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다 라는 뜻이고요. 수수방관 하면 손을 놓은 상태로 옆에 서 있기만 하다, 바라보기만 하다 그런 뜻이죠. 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밑줄을 긋는 이런 것도 일종의 방점이죠. 실제 방점은 옆에다 그렇게 점을 찍는 건데 이 방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점을 찍다 그러면은 핵심 요소라고 표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방계라고 하는 것은 족보에서 직계만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세계뿐만이 아니고 방계까지 표시된 것을 우리가 이제 통상 족보라고 하는데, 방계라고 하는 것은 직계혈통이 아닌, 즉 직계혈통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 손자, 위로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계는 직계 이외에 옆에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나와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인 삼촌, 할아버지의 형제인 종조부, 그러니까 종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분들이 모두 방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약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방청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계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관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녹화나 실황방송을 할 때 캐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방청석에서 바라보는 것, 또는 재판을 할 때 직접 피고나 원고가 아닌 사람들이 그 재판 진행을 쳐다보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헛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인척 또는 가족의 행사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방청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직접 관계된 게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방청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느 면으로는 모르는 척 하다 라는 것도 방조라는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캐스트들이 듣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방청객에게만 알려주는 나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즉 가까이 있다는 방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식자가 되겠는데요. 먹다라는 의미의 식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밥이라는 의미의 사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다 또는 밥이라는 의미의 식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음식 하면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재료가 아니, 음식은 재료가 아닙니다. 완성된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식사라고 하는 것은 끼니를 얘기합니다. 이 식사라는 말은 음식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음료라고 하는 것은 먹을 물, 액체로 된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식당은 밥 먹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룸 또는 영업을 위해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점을 얘기합니다.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을 얘기하는데 통상 한국에서의 밥상은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식탁은 이제 고정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간식이라고 하면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주전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빵이라고 하는 것은 빵 중에서, 빵은 다시 먹을 빵이지 뭐 안 먹을 빵이 아니죠. 그러나 이 식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빵 중에서 주로 식사용으로 먹는, 간식용으로 먹는 게 아니고 식사용으로 먹는 빵을 얘기합니다. 해서 먹다 또는 밥이라는 의미의 식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굶주리다 라는 의미의 아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뛰다 라는 의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뛰다 라는 의미의 약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것은 뛰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뛰다 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다 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펄쩍 뛰다, 뛰어오르다 라는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서 총 2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뛰다 라는 의미는 달리다 라는 의미를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펄쩍 뛰다, 뛰어오르다 라는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진하다 라고 하면 뛰쳐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크게 진보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도약하다 라고 하는 것은 펄쩍 뛰어서 위로 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약진하다처럼 어떤 일에 큰 발전을 이루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비약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것처럼 뛰어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약하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논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가 아니고 거치지 않고 결과를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 논리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펄쩍 건너뛰어서 과하게 확대한 결론을 내는 것을 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약은 사실상 이제 비논리적인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비약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일을 추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활약하다라는 말 안에는 눈에 띄게 크게 활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있다, 즉 심장이 벌렁벌렁 이렇게 뛰는 그런 것을 이제 약동하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뭐 경제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약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 있게 일이 진행되는 그러한 분위기,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방에 한 번의 어떤 히트작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암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몰래 슬그머니 남 모르게 활동하다, 일종의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얘기하게 되겠죠. 도약대라고 하는 것은 점프를 위한 지역 또는 그 점프를 도와주기 위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높이뛰기, 넓이뛰기의 도움닫기 다음에 오는 도약대라든지, 또는 수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입수를 하기 위한 도약대,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펄쩍 건너 뛰다, 달려나가다, 이런 의미의 약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기어가다 라는 의미의 포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와 한글 단어 속에 한자가 포함될 때 어떻게 이제 한글 단어가 풍요로워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